차기 범진보 대권주자 이낙연이 30%. 많이 빠졌죠. 이재명 18%. 이재명은 좀 올라갔습니다. 이낙연은 많이 빠졌고 이재명은 좀 올라갔어요. 왜? 이낙연이 지지율이 1등이었는데 뭔가 지금 당선된 이후에 뭔가 눈에 안 띄어. 뭔가 하는 게 없어. 이낙연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재명은 그래도 뭔가 눈에 띄어요. 뭔가 자꾸 설쳐. 경기도 도지사라고 하면서 가끔 보면은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막 설쳐. 그러니까 올라간다. 일단 눈에 띄니까 올라간다. 먼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입니다. 이 왼쪽에는 전체 응답자들의 프로테이지고 이 오른쪽은 진보층, 좌파들, 나는 좌파요, 나는 진보요 하는 사람들이 응답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프로테이지예요. 이낙연 전체에서는 30%, 진보 진영에서는 46%, 거의 절반이죠. 압도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전체에서는 18%, 진보에서는 21%,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지만 전체 응답자에서는 이제는 더블 스코어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블 스코어 차이는 이제 나지 않습니다. 많이 따라온 거예요. 이재명이. 열심히 설치다 보니까 그래도 좌파들이 야 그래도 이재명 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완전 넘사벽이에요. 그래도 좀 온건한 좌파라고 볼 수 있는 김부겸. 전체에서도 4%, 진보에서도 4%. 추미애가 정말 놀랍죠, 여러분. 추미애. 완전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추미애가 전체에서 3%. 꽤 높습니다. 그래도. 진보에서 4%. 박원순이 전체에서 3%. 진보에서 3%. 박원순과 추미애가 비슷해요. 벌써 박원순과 추미애가 비슷할 정도까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미래는 모르겠으되 이낙연, 이재명 이 투톱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톱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낙연이 워낙에 압도적이죠. 원톱에 1+1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층에서는 없다.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이 13%밖에 없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부분 13% 빼고는 다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이 중에서 없다, 모른다 하는 사람은 28%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보수 진영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입니다. 이 내용은 미디어 오늘과 리서치부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1등 홍준표, 2등 안철수, 유승민 공동이죠. 3등 황교안, 4등 오세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홍준표가 1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에 9%, 보수 중에서는 14%, 보수에서는 압도적이에요.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2등 안철수, 전체에서 8%, 홍준표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최근에 가장 열심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빅3다. 지금 이 세 사람이다.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셋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0%에 가깝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도 똑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랑 유승민이랑 어떻게 보면 공동 2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 2등. 전체 응답자 8%, 보수에서 7%. 안철수와 유승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교안이 보수에서 인기가 꽤 있어요. 참 정말 보수들은요 점잖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젠틀하고. 전 사실 문재인을 뽑은 사람들을 비판을 할 때 야 어떻게 이미지만 보고 뽑냐, 어떻게 생긴 것만 보고 뽑냐, 대개문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생겼어요, 조국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미지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도 그런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의 지지율이 11%, 보수 응답자 중에서.
아니, 황교안이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지금까지 1년 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하나의 공을 세운 게 없는데 11%나 얻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에게는 3%포인트 떨어지지만 안철수, 유승민보다는 확실히 앞서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응답자에서는 3등으로 7%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승민, 안철수와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에서 황교안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보수에서 9%, 전체에서 6%. 그 이하 원희룡, 김태호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랑 좀 다르게 보수 쪽은요, 없음 모름이 28%입니다. 정말 큽니다, 여러분. 진보 쪽 잠깐 다시 보면 진보 쪽에서는요 13%밖에 안 돼요. 아직 다 없어. 13%밖에 없어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 28%밖에 없어요. 그런데 범보수 진영은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28%나 돼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에서는 42%.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난 없어 하는 게 거의 과반에 가깝고 전체 응답자에서는 과반에 가깝고 보수층에서도 28%가 된다. 여기서 이 없다 하는 이 28%에서 누가 더 많이 땡겨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없다, 난 보수요 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대권 주자 없어, 나는 홍준표도 싫고 안철수도 싫고 유승민도 싫고 황교안도 싫고 오세훈도 싫고 다 싫어 하는 사람이 28%다. 어떻게 보면요, 없음 1등이 없음 1등. 지금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28%는 이 중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이쪽으로 몰표를 줄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의 지지율 싸움은 이 없음, 28%의 없음에서 자기 지지층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진님, 김종인 자체가 황빠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지 않을까요? 뭔가 복귀할 것 같다라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다른 데서 빼오는 것도 좋지만 이 없다, 나는 지금 도저히 지지할 사람이 없어 하는 이 28%에서 땡겨오면은 사실은 누구라도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커요, 없음이. 홍준표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지만 정말 미래통합당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미래통합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소속 홍준표를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대 미래통합당 이 각이 성립이 돼요. 미래통합당과 홍준표가 싸우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보다 그래도 홍준표가 더 낫다 하고 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오래 끌면 끌수록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그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소속 홍준표와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하는 짓은 서로 홍준표도 홍준표대로, 미래통합당도 미래통합당대로 서로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된다. 그래도 홍준표를 빨리 복당을 시켜갖고 당 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경선으로 대권 주자를 꾸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 지금 홍준표를 당 밖에 두고 서로 견제하고 유승민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홍준표가 복당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 대 홍준표 싸움을 붙여본들 가장 좋은 것은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수, 미래통합당 이런 데는 완전히 악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우파끼리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교통정리를 해갖고 똘똘 뭉쳐서 거대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무소속 당선자들을 하루빨리 복당을 시켜갖고 다시 전열을 잘 가다듬어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